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입니다. 안전진단도 출제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은 나오면 정답이 너무 쉬워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1번 시장으로서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정비계 수립을 할까 말까,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니은 보게 되면 기억이죠. 언제 하는가 그러면 기억.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됐을 때. 아까 이거죠. 지금 예정계획 있고 예정계획이 지금 예정계획이 있고 이 예정계획이 무슨 예정계획이냐 그러면 재건축 예정계획이다. 정비계 수립 시기가 몇 년이다? 2015년이다. 2015년이 되면 뭐 해야 되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정비계 수립하려면 뭐 먼저라고요?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정비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해라 이 얘기고 니은 암기하세요. 토의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입니다. 안전진단 신청할 때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숫자 바뀌니까 주의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받으면 시장소는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진단할까 말까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함정이 5개 있어요. 5개. 첫 번째 함정은 안전진단 누가 한다? 시장소. 두 번째 함정 토의등 소유자가 요청할 때 동의는 10분의 1 이상. 세 번째 함정은 요청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하냐? 30일. 네 번째가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러면 안 되고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시도한테 보고한다. 속지 말고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함정이 5개요. 그 5개 중에 뭐가 바뀌는가 그것만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호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부담인가 당연히 시험 문제 답이 되죠. 시장호수 부담. 문제를 끌어놔요. 진단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장호수 부담하지 않는다. 옛날은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아니요. 옛날은 맞는 말 지금은 시장호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10분의 1 요청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 3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줄 끕시다. 줄 빠졌어요. 주택단지 내 건축, 주택단지 내 건축물.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입니다. 다만 대량에 들어가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번 천재지변도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호수 인정. 상식적으로 붕괴되는데 들어가서 진단한다. 말이 됩니까? 깔려 죽으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권수 인정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데 사용금지 필요한데 무슨 진단입니까? 3번 노후 불량 건축물 수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것들 안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 결정됐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함정은 진단 제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함정이 아니요. 어디다 줄 거놨습니까? 시장 군수가 인정. 포인트가 뭔가 잡아요. 포인트가 뭔가. 자 1번이 나오면 잘 봐요. 1번 천재지변적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옵니가 있습니까? X죠. 그 첫 번째 함정. 그렇게 몇 번 써먹었어요. 이제 탈로 난 거예요,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2번 봐요.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이러고 말 바꾼다고.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데 들어가서 또 진단해요? 또 깔리려고? 진단 대상이다가 아니고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정 써봤자 함정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3번의 함정은 그겁니다. 첫 번째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두 번째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4번 함정이 없어요.
시장으로서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무슨 공단 무슨 연구원이 있는데 진단기관은 뭐 있는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몰라도 괜찮아요. 5번 안전진단기관은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 우수하고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제출한다. 얘도 함정 없습니다. 진단기관은 진단했으면 당연히 진단 결과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줘야죠. 시장 우수한테 주고 요청자한테 주고. 그러면 6번 중요합니다. 시장 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도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합니다. 이게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합니까? 시도가 합니까? 물어보니까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의외로 잘 나와요. 시도가 한다고 잘 나와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또 한 번은 뭐라고 됐냐 그러면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재건축 결정한다. 틀렸다. 진단 결과와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합적으로. 진단 결과만 그러면 안 되고. 7번 함정 없어요 이제. 시장 우선 정비계 수립 재건축 시행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했다. 결정했다는 사실과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8번 진단 결과 보고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필요하면 공단에 연구한다. 이거 뭔가 진단 결과 잘못된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장 군수가 정비계 수익 결정, 재건축 이거 안 해야 될 걸 갖다 하게 되면 시도가 중간에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8번 시도가 안 막으니까 9번이 나서요. 국장은 시도한테 방금 시장 군수가 들고 온 자료 나한테 좀 주세요. 국장이 보고 국장이 자기 검토해 봤더니 검토한 결과 국장 생각에서 이게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됐다 판단하면 시도의사한테 다시 주면서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의사는 꼼짝없이 적정성 검토 의뢰해야 돼요. 공단이나 연구원에 맡겨가지고. 그럼 공단이나 연구원이 이제 적정성 검토했더니 이게 적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건축 안 할게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적정하지 않다라는 걸 누구한테? 시도의사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시도의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미안하지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하세요. 재건축 결정 취소하세요 라고 요청하면 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드려야 된다. 그럼 마지막 10번에 뭐가 함정입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 정비계 수익 결정, 재건축 결정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국장입니까? 시도입니까? 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답되는 자문이 답되는 게 잡아요. 1번 표시합시다. 1번, 2번, 3번, 6번, 10번. 답은 거기서 나와요. 1, 2, 3, 6, 10. 나머지 내용은 함정 쓰지도 않고 의미가 없고 넘겨봅시다. 문제입니다. 1번. 시장 군수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해서 안전진단 실시함이 원칙이다. 재건축 결정하기 전 진단하는 게 원칙이고 2번.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3번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대선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4번 천재지변은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가 인정하면 진단장에 제외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시도가 인정하지 말고 시장 군수. 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5번 지문이 잘 나오는데 왜 시도가 하냐? 시도가 누가 해야지? 시장 군수가 해야지. 6번 안전진단 요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 아니요.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7번 시도에서는 주택 투기 등이 우려되어 재건축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를 취할 수 있다. 투기하고 재건축 결정 취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시도가 재건축 결정 취소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투기가 아니고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았을 때 진단 결과 보고서 검토 의뢰했는데 검토 결과 진단 결과 보고가 적정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재건축 취소해라 그러지. 야 투기 나올 것 같으니까 재건축 취소.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문제 나오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에서 1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인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도 매년 나오지 않지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안 나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암기하는 게 참 속 편해요. 그 암기하는 게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이거. 암기가 된 사람한테 암기하라 그러면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이거.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 시행 방식은 다 해봤자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암기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고 건축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두 번째, 전부 일부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고 수용당한 자한테 우선 공급하겠다. 세 번째, 환지 방식을 한다.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이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 가지고 주택 부대본 준다. 그리고 두 개, 이 네 가지 있으니까 두 개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할 수 있다. 나만 알면 되지 굳이 내가 누구한테 이번에 우리 중개사 시험이 3차까지 면접 봅니까? 2차 끝납니까? 그럼 찍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냥 기, 수, 환, 관, 혼용 5초면 끝나겠네. 주관 개선 사업은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면 소유자, 수용하고 우선 공급,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 혼용 방식도 있다. 두 번째,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입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환지.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 처분입니다. 재건축은 관리 처분.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밖에 없어요. 문제가 나와봤자, 기껏 문제가 나와봤자 이게 자 재개발은 수용 방식 할 수 있다. 없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두 가지 했는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그건 맞죠?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환지 혼용 방식 할 수 있다. 혼용은 안 되지. 혼용 얘밖에 없지. 재개발은 환지 방식을 할 수 없다. 없다 가지고 있다지. 기껏 해봤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만 암기도 문제 무난하게 풀려. 암기하시고. 시행자 바로 갑니다.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나서서 본인이 직접 해주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합니다.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인데 무슨 동의 받습니까?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인데 재개발은 누가 해요? 그러면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는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합니다.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행위 정한자와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은 누가 한대요? 물어봤더니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든가 공동하는데 공동은 전부 다 과반수 동입니다. 누구하고 공동이에요? 그러면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행위 정한자 공동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 건설업자, 등록업, 대리행위 정한자는 공동할 수 없다. 얘가 중요한데 같이 막 쓸 뻔했어요. 민간하고는 공동이 안 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누가 한대요? 그러면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 그리고 공동하는데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하고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대리행위 정한자 공동할 수 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누가 합니까? 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는데 과반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조합 만듭니다. 조합이 하든가 아니면 공동을 하는데 과반수 동의받아서 누가 공동하냐?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행위 정한자 공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예요. 원칙.
그러면 원칙에서 봤을 때는 자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공영개발이에요. 공영개발. 시장수주택공사 등. 첫 번째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봐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 만든다. 오요. 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오 그래야 돼. 오.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할 때 반드시 조합 만든다. 그건 오가 아니요. 도시환경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게 시험 지문이 튄다. 이런 것들이.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다.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말은 잘 안 써요. 필수적이다. 오 그래야지. 반드시 조합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다? 아니요.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만들고도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공동할 때는 전부 다 과반수 동이니까 함정도 안 되잖아요. 공동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누가 공동이냐? 시장주택공사 등, 주공 등 건설자, 등록사자, 민간인데 재건축이 민간하고 돼야 안 돼요. 재건축은 민간하고는 공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 잡아놓고 읽어서 되겠습니까? 몇 번 반복해서 써야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예입니다. 예. 원칙 암기됐다는 전자에서 암기됐죠? 됐다 해야 그 다음 넘어가. 암기됐죠? 됐죠. 그럼 그 다음 갑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세 가지가 예외 있어요. 예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예외 있습니다. 예외 단 해가지고 단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사유가 있어요. 8가지. 근데 이 8가지 사유 이거 암기하란 말 절대 안 해요. 단독 문제 안 나오니까. 재개발을 시장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다 아닌 것은 단독 문제 단 한 번도 안 냈어요. 해필이면 이거는 내가 시험 볼 때 그런 것만 골라서 사식이 내면 어쩔까요? 걱정 말아요. 같이 머리 깎으면 돼요. 시청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머리 깎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절대 낼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게 낼 수가 있어요. 안 배우는 게 보통 항상 얘기해주면 공법은 4문제에서 8문제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책 들고 가도 몰라요. 책에 없는 내용들 나오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다 맞출 방법이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이 이거를 알아야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오냐. 재건축을 시장군수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있네, 여기 있네 이러고 해야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사유가 몇 개나? 8개나 있다니까. 그 사유를 묻지는 않는다니까. 그 대신 1번을 알아줘야 수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용. 1번이 뭡니까? 천재지변 긴급이죠. 천재지변 긴급. 그걸 알아야 좀 이따가 재건축 수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 긴급. 재건축은 누가 한다? 조합. 시장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만 말하면 천재지변 긴급. 거기까지는 하자고. 거기까지는. 그래야 조금 있다가 수용 파트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8가지 사유 알려고 하지 마세요. 8가지 사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정비사업대행자입니다. 정비사업대행자는 잘하면은 지문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안 나오든가. 사업대행제도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지문 하나 툭 나오는데 최근에 지문 2개 났으니까 잘하면은 지문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소유자나 조합이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시행자입니다.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하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정비 사업은 도시 외곽이 아니고 도시 중심이요. 도시 중심에서 거대한 정비 사업보다 멈춰봐요. 각종 부작용이 많아요. 누군가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을 대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서냐? 좀 공신력을 갖는 시장구수가 나서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주든가 바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아니면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대신 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하면 지문 하나 나온다 그러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다 중단되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있다요.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군수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있다요. 소유자 조합에 하다 중단되면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있다. 잘하면 여기까지 지문 하나 날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 올해는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지문 2개 써먹었으니까 당분간은 낼 수가 없어요. 자, 밑에 확인 문제. 참 확인 문제 대할 때 일단은 3번 읽어볼게요. 정비사업 대행자 해가지고 시장구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시험에 나오면 내용을 확 줄이니까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중단되면 직접 대신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소유자가 하는 사업이 중단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문 하나는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의 귀속될 대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가 지금 대행을 하면서 자기 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비용이 들어갔는데 얘가 줘야죠. 시행자가 줘야지. 안 줄 걸 대비해서 시행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을 먼저 뭐 해놓자? 압류해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성 없어요. 문제 1번입니다. 확인 문제 1번.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없는 게 있습니까? X죠. 조합은 기본적으로 하고 누구도 한다. 공동도 있고 시장우수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 지정개발자도 있다. 2번 시장우수가 직접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인데 이만큼 사유가 있는데 재건축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야죠. 3번 시장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이 어려워 정비사업 목적도 없다고 인정할 때 당해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사업 대행 있습니까? 있다 그래야죠.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정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중에서 좌우지간 얘가 잘 나요. 얘가 시행자 중에서 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항상 이 동의를 갖다가 묘하겠습니다.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어떻게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 아니면 어쩌든가 아예 받지 말든가 문제만 나왔다면 2분의 1 과반수 엉뚱한 지분 지금 5번처럼 나오니까 5번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정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받으려면 다 받든가 얼마요?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 아니면 받지 말든가 천재지변 긴급 그럼 받지 말든가 6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의 일을 시행하거나 조합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 얼마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8번, 7번이네. 시정선 천재지변으로 건축물 붕괴를 해서 긴급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2분의 2 이상 동의받으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천재지변 긴급하는데 무슨 놈의 동의입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동의 받아야 됩니까? 천재지변 긴급이니까 동의 없이 X요. 8번 당해 정비기관의 국공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건 어렵겠네.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거. 예를 써놨으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찾아볼래 한번?
귀찮아요. 정비기관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무슨 얘기냐? 우리 땅의 시장 건수가 약 소유자한테 너네 땅보다 우리 땅이 더 많다. 우리 땅이.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 건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걔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 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조합인데 조합은 한 문제 필수입니다. 필수.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봐야 돼요. 조합은. 먼저 조합을 만들려면 뭐 먼저 말고 추진위원회 먼저 만듭니다. 첫 번째.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계획 지정고시하고 위원장 포함하면 5인 이상 위원, 주권 없이다. 5인 이상의 위원.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 두 번째입니다.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장 건수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아예 구성 안 합니다. 1번의 함정이 4개 나왔어요. 자,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추진위원회 만드는데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몇 명 이상? 5명 이상.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동의. 시장 건수 승인받습니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만듭니다. 함정이 4개 들어있고. 두 번째.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 자동 동의입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좌우지간 공법에서 동의는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좀 이따 이것은 예를 들어줄게요. 2번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읽어보고 기억.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고. 넘겨보면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니고 3번 창립 정회.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모두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답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써놨어요.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러면 답 낼 수 있는 부분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5인 이상, 두 번째 과반 동의, 세 번째 시장 승인, 네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안 한다. 다섯 번째,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반대 의사표시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입찰 방식으로. 일곱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해야 되고 의무면 해야 되고. 여덟 번째, 상식적 얘기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드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받으세요. 무슨 조합인데 첫 번째 조합은 4개 있어요.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이 있고 재건축이 조합이 있고 가로주택이 조합인데 재건축은 어디를 대상으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주택단지 외를 대상으로 주택단지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주택단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주택단지냐 주택단지 외냐 단독이 이렇게 단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한다고요? 재개발한다고요? 재건축한다고요? 그때는 이거는 양주택이 이거를 기억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일요일날 수업할 때 다른 사람 다 기억 못했는데 혼자 기억했죠? 자, 이거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한 사람 조용하고. 양주 시민이 말해봐. 양주 시민.
예, 이겁니다. 예, 기반 시설 상태. 특히 혼자 기억하더라고.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뭐가 된다고요? 재건축. 이게 주택단지 위에입니다. 주택단지 위에.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 시설이 야구예요. 서울로 말하면 명일동이에요. 명일동. 거기는 뭐 했다고? 재건축했다고. 단독이 쫙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타겟이 얘죠. 얘를 잡아야지. 얘를 갖다. 동 전체 아까 해봤잖아요. 6개 동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동별 플러스 전체 해가지고 동 얼마라고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얼마요? 4분의 3, 4분의 3. 암기 됐나요? 안 돼도 됐다지. 됐습니까? 아, 됐다 그러지 됐다. 아,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모아서 어디를 간다고? 1이 간다. 주택단지 왜? 얼마요? 4분의 3, 3분의 1. 뒤에 모아가지고 위로 간다. 위로. 얼마요? 4분의 3, 2분의 1. 그리고 가로주택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우리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나와. 이거 숫자 암기했습니까? 해가지고 숫자 암기했습니까? 다 물어요. 다 물어요.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D에 걸 땡겼으니까 4분의 3, 2분의 1. 두 개 있으면 숫자 큰 거 무조건 소유자, 작은 것은 면적. 주택 단지 무조건 잡아줘.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앞에 묶였다. 4분의 3, 3분의 2는 밑으로. 주택단지 외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1.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1. 암기하지 이해해서 될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 방법. 자, 동의 방법. 이 도정법 동의가 다른 법보다는 좀 앞서갑니다. 도정법이 좀 더 앞서가요. 좀 신식이에요. 신식. 다른 데서 동의한다 그러면 메모하고 서면 동의서에다 동의서 거기다 뭐 찍고 인감장 찍고 증명서 붙이고. 근데 도정법은 안 그래요. 뭐 한다고요? 지장, 사인, 신분증 사본. 동의 구두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물어봤네. 세상에 동의를 구두를 하면 나 동의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한답니까? 그거? 동의는 서면 동의. 서면 동의인데 방법은 지장,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나는 해외 가 있는데 법인인데 어쩔까요? 방법이 없죠. 인감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그 방법도 개정되니까 좀 알아놓고요. 동의자 수 산정입니다.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사하면 다음 기준을 한다. 1번 1인 사람 수 세는 게 요즘 시험 문제. 자, 1인 또는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유한다. 한 필지 토지를 9명이 공동 소유해요. 소유자 몇 명? 1명. 하나의 건축물 12명이 공동 소유. 소유자 1명. 토지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는데요. 더해가지고 1명.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다수 건물, 혼자서 토지를 100개, 건물을 1000개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 몇 명? 1명. 무조건 1명 칩니다. 1명. 재건축이면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의 공유서 건다. 소유권은 뭐고? 단독이고, 구분 소유권 뭐고? 공동이고. 단독 공동을 7명이 공동 소유한다. 소유자는 1명. 1명이 단독 공동을 갖다 10개, 20개 가지고 있다. 소유자 1명. 결론은 뭐예요? 1명이 1명. 1명. 혼자서 100개가 있다? 1명.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더해서 1명. 100명이 하나 가졌다? 1명. 재건축도 혼자 100개 가졌다? 1명. 100명이 하나 가졌다? 1명. 좌우지간 1명. 동의의제입니다. 동의의제. 추진위의 조합설비에 동의한 대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는 승계됩니다. 그자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신청 전에는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자, 토지 등기상 증명서나 건물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자 등기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그때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데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처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지문이 길면 어른편 절대 안 나요. 얘기 안 해줬습니까?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O라고 X라고요? X.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O라고 X라고요? X. 왜 X라고요? 뭐가 길어서? 지문이 길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너대 면적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끼리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이거를 줄로 쓰면 이게 몇 줄 대 몇 줄 이렇게 너무 긴 것은 확 줄여서 무조건 틀린 걸로 길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절대 오른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4번은. 5번.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5번이 신설됐으니까 4번 무시하고 차라리 5번에다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동의 철회인데 동의 철회 기억 신청 전에 철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에 동의 상대방의 시장 구석에 동의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철회서를 받은 경우 접수 사실 동의 상대방에 통지해야 된다. 효력 발생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시장 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 접수된 사실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발생. 그걸로 시험 문제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언제 철회 효력이 발생된 해가지고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얘가 동의했어요. 추진위원회 만들자 그래 동의. 그러니까 이제 추진위원회가 누구 가가지고 시장군수 찾아가서 뭐 받았어요? 승인 받았어요. 추진위원회 탄생했어요. 동의했다가 승인 신청하겠죠? 신청 전에는 빼올 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추진위원회가 이제 뭘 만들어야지? 조합 만들어야지.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겠습니다.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또 누구 찾아가서? 시장 찾아가서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한테 뭐 해야지? 인가 신청해야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나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 뭐 했다? 동의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얘가 동의를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는데 또 받으러 가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동의는 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분명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얘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조합 설립에는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 동의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이 동의를 갖다 어쩐다고? 철회한다고. 나 철회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조합 설립에는 반대한다고 의사표시하는데 옛날엔 누구한테 했냐 그러면 얘한테 했어. 얘한테 나 동의서 철회하겠다. 서면 동의니까 내 동의서 내놓으라. 얘가 줘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한번 할 때 임원 한번 해봐요. 임원 하면서 동의 한번 받아봐요. 동의 한 사람 받으려면 뭐 큰 일도 안 줄 알고 죽어 다니죠. 동의 한 장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동의 들어가면 절대 안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법에서는 신청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되니까 신청 전에 얘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은 갑이 얘기해가지고 어이 추진위원회 나 동의서 내 거 뺄게 주세요. 얘는 절대 못 들은 척이요. 와서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뭔 일이냐.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 보고 있는 거고 절대 딴짓하지 절대 안 줘요. 동의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동의 받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달라 그러면 줍니까? 절대 안 줘요. 그런 상태에 얘가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아웃이에요. 옛날에 제가 눈물쪽 그때 당시 사건은 그때는 법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동의하고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얘가 자 동의 딱 했더니 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얘한테 가서 빼앗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신청 전에만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동의 처리 안 해준다고.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얘한테 달라면 준다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첫 번째 얘한테 하고 동시에 같이 보내요. 누구한테? 얘한테 같이 보내요. 시장운수. 그리고 여기가 동의 상대방이요. 보냅니다. 보냈다. 자, 철회 의사표시를 했다. 언제요? 10월 1일 날 의사표시 했더니 자, 시장운수한테 빨리 갔네. 10월 5일 날 간 거예요. 10월 5일 날 가니까 시장운수는 받자마자 누구한테? 바로 합니다. 얘 철회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해줬고 10월 5일 날. 근데 추진위원회도 도착이 좀 늦게 했어요. 10월 7일 날 얘가 보낸 것은 추진위원회는 10월 7일 날 도착했어요. 자, 철회 의사표시 10월 1일 날 했다. 시장군수는 10월 5일 날 받아가지고 지체 없이 추진위 통보했다. 추진위는 이 갑이 보낸 게 언제 도착했다? 10월 7일 날 도착했다. 철회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시장군수가 받아서 통보한 때가 빨랐냐? 얘가 도착한 때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 뭐가 빨랐어요? 얘가 빨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확인 문제입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할 때 다음 표 예시되는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 또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 해가지고. 이거 소유자 몇 명이냐? 집원 1번 몇 명이요? 1명. 집원 2번은 B, C 토지 소유자가 2명이면 누굽니까? 더해가지고 1명. 지상권자 있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더해가지고 대표자 1명. 2번 필지 몇 명? 1명. 3번 필지는 몇 명? F도 1명이고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죠. 따로니까 몇 명이요? 2명. 4번 필지는요.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AA인데 그 AA는 1번 필지에 A가 있죠.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1명으로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4번 필지는 결론은 없는 게 돼요. 몇 명입니까? 1번 필지 하나, 2번 필지 하나, 3번 필지 둘. 이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근데 그거를 갖다 재건축으로 바꿔놓으면 자, 재건축이다. 재건축 몇 명이냐? 왜 1명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 토지 건물을 동시에 갖는 자 누군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싸그리 없어지고 4번만 하나, 재건축이면 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합설립 인가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추진회 또는 추진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는데 과연 얘가 낼까 안 낼까? 내줘야 되는데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씁니다. 올해까지. 내년 1월 16일까지 없어져요. 이거. 딱 올해까지만. 한번 써보고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해서 가면 내년부터 없어지고 알아서 뭐하냐 이거. 내용이 기억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고 니은이 조합. 추진위원회 취소하고 조합 설립 취소인데 둘 다 기가 막히게 숫자가 똑같아요. 동의한 자 얼마요?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 조합도 마찬가지죠.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이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신청합니다.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 해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의한 자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전체 소유자 몇 명? 과반수. 그리고 3번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4번 조합의 법인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은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물론 당연히 사단법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야 됩니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입니다. 민법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그 다음 정비사업 조합원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 조합원은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이 하게 되면 조합원은 없습니다. 조합 안 만드니까. 5번 조합원부터 이 부분부터 잠시 쉬고 합시다. 잠시 쉬고.